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신탁 솔루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말끔히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헤리티지 본부의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유언 대용 신탁이요. 유언을 대신해서 이용해주는 신탁. 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100%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네. 생전에는 본인을 위해서 자산 관리를 하지만 본인 사후에는 이제 본인이 계획한 대로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제 신탁이기 때문에 상속 신탁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병행될 수 있을까요?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맡기시는 분, 그러니까 위탁자 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본인이 이제 신탁의 수익자가 되셔서 본인을 위한 자산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사후에는 생전에 상속을 계획을 설계를 해 놓은 대로 상속 집행을 해드리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속 설계하고 다 같이 병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이제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사이에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같은 신탁 회사가 임의적으로 금융재산을 이용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상속 신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분쟁을 막는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에게 조금 더 나의 자산을 조금 많이 물려주고 싶다.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릴 수는 없는데 신탁이란 거를 만약에 안 해놓고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가거나 혹은 막 다툼이 있겠죠. 당연히 불보듯 뻔한데 미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A라는 자녀에게 좀 더 주겠다 혹은 동등하게 주겠다 아니면 한 명에게 이제 몰아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어느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가 있겠죠. 위탁자가 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라던가 아니면 가치관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전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그 영상 메시지처럼 이렇게 아들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살아있는 유언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 사례를 접목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설계를 해주시나요? 5대5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전화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배우자님하고 자녀 두 분이 1차로 수익자가 다 되실 거고요. 법정 지분대로 했을 경우에는 1.5대 1대1로 비율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20억, 20억 이렇게 배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은 당연히 이제 유지돼야 되고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배우자 쪽으로 가셔야 될 거고 예금 10억을 배분을 하면 총 30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두 자녀에 대해서 차등 상속 아들 조금 더 많이 주려고. 그렇죠. 좀 더 힘들다고 하니까 30억 정도 되는 상가를 아들에게 배분을 하고 유류분을 좀 계산해 보면 법정 지분의 절반이에요. 최소한 딸에게는 10억 정도는 줘야지 법적으로 다툼이 없게 되는 거죠. 나머지 한 주식 10억 정도 되면 최소 유류분만큼은 따님에게 배분을 하게 되면 니즈에 맞게 배분을 하면서 또 유류분에도 침해되지 않게 이렇게 배분이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니즈를 다 반영을 하되 분쟁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영증권의 광고에 아들아, 나의 재산이 너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재산으로 너의 의욕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보셨네요. 그럼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 자녀가 한 분이시고 또 배우자 두 분 계신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연속 수익자 개념이 들어가서 1차 사후 수익자가 배우자하고 따님이 되고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이제 따님이 또 이어받기 때문에 법정 지분대로 보면은 이제 1.5대 1이기 때문에 6대 4예요. 그런데 따님에게 만 자산을 배분하기가 좀 그러니까 유류분을 계산을 해보면 총 40억에 40%니까 16억인데 또 16억의 절반인 8억이 이제 유류분만큼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되거든요. 최소한 8억 혹은 한 10억 정도를 일단 따님에게 배분을 해놓고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에게 좀 배분을 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따님이
재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인출을 마음대로 못 하게끔 조건을 예, 두고. 조건을 걸어서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출할 수 있게끔, 혹은 인출 금액을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끔 조건을 걸어 놓으면 안전장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또 궁금한 것이요. 세금이요. 예.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신탁을 계약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걸까요? 신탁 자체로 인한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오. 신탁을 안 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하셨더라도 저희가 집행을 해드리고 나서 상속세는 별도로 신고 기간에 맞게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신탁의 계약과는 세금과는 또 관계는 없다. 예. 유언 공증이라는 제도를 더 많은 분들이 익숙해 하시고 네.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언 공증과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유언서만 작성해놓고 공증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신탁을 왜 하냐, 이런 말을 진짜 귀에 피가 나게 듣는데, 사실 유언 공증을 집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합의된 합의서를 가지고 이제 은행을 가야지만 은행에서 돈을 내어줄 수 있는데, 뭐 배분에 대한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내가 제일 적게 받았는데 합의를 도장 안 찍어주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유언서라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작성한 것만 유효합니다. 금융권에 가지고 가도 이게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서인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내어줬다가 또 다음날 다른 형제분이 와서 유언 이게 마지막이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 유언장을 네. 훔쳐서 많이 보셨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그래서 반면 신탁에 맡겨두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해드리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집행 관점에서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된다고 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2, 3일 내에 금융자산은 바로 이제 처리를 해드리고. 엄청 빠르네요.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 접수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길면 이제 3주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유언 집행의 확실성, 신속성 측면을 비교하면 유언장, 유언 공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문제점을 늘 직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분쟁도 생길 수도 네, 있고 네. 시간도 지체될 수도 예, 예. 있고 절차도 복잡하니까요. 네, 네, 하지만 신탁으로는 네. 바로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선진 문물은 좀 빨리 알려야겠죠, 이거를. 오늘도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재미있는 신탁 이야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전문가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